자, 참 쉬는 시간엔 살아났다가 다시 수업 시간에 되면 죽어는. 그래도 괜찮아요. 쉬는 시간에 다시 살아나니까. 좀 이따 다시 이제 또 셔터 내려가야죠. 예. 자, 383조 하나 확인할게요, 여러분. 맨 밑에 양도 차손의 통산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하나. 양도 차손은 뭐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말하죠. 한마디로 손실분가. 예.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 요거 잠깐 소득세의 기본 개념 한번 나봅시다. 소득세는 무슨 세죠? 기간세.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에 벌어들인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손실이 발생하고 한 번은 이익이 발생했어. 자, 이게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걸 다 뭐 하는 거죠? 합하는 거죠. 합하죠. 그럼 결국은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 되는 거 여러분? 90이죠. 90.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90인 걸 물어보진 않아 시험에. 네. 90인이 물어보면 참 좋겠죠. 근데 요게 문제죠, 요게. 자, 요 마이너스가 난 걸 우리 뭐라는 거고? 양도 차손.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마이너스인 걸 양도 차손. 과세편이 마이너스인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손금. 다시 한번. 양도 차익은, 양도 차손은 양도 차익이 마이너스인 걸 말하고, 뭐는 결손금 뭐가?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인 걸 말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요 양도 차손은 또는 결손금은 우리 여기 따르면 110에서 20을 빼갖고 90이 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결국은 요 양도 차손이나 결손금은 다른 양도 차익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차감하는 거죠. 이때에 이 차감을 할 때에 요 물건들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 차감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은 어디끼리만? 부동산 안에서만. 그러면 주식에서 발생했다면 주식 안에서만. 파생상품에서 발생했다. 그럼 어디에서 안에서만? 파생상품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통산은 더하고 빼라는 얘기야. 빼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만 빼라는 얘기야? 부동산 등 안에서만 노는. 그러니까 여기는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야. 다르다. 우리는 길동파잖아. 근데 저는 강남파예요. 그럼 노는 물이 같다, 달라? 다른 거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빼는 것은, 다른 양도차 빼는 것은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뭐 기타 자산. 그럼 봐요.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요때 요 마이너스는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자산을 뺄 수 있고 없고? 있고. 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권리를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 얘기야.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등은 부동산끼리만 통산할 수 있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할 수 있는 거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에서만 통산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보세요. 구분 계산에 양가로 2번 구분 계산.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다. 이건 우리가 했었죠? 소득별 구분 공제에서 1번 부동산 등, 2번 주식 등, 3번 뭐죠?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때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뭐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다른 소득 금액, 즉 부동산 등인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다른 소득 금액에서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죠? 우리 384조 양도소득세율 갑시다. 자, 또 이제 세율 나왔네요. 자, 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표를 계산했고요.
이제 과표가 나면 양도소득세인데, 자, 별표 3개. 이거는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거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어떠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이 양도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어떤 세율이라는 걸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직접 세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건 누가 하는 거니까? 세무사 하는 거지만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어떤 세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갖고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다음 포털, 네이버 포털 들어가면요. 부동산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실무 나가서 그렇고 거기 부동산 코너 보면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와. 좋은 자료도 많고. 여러분 실문 안 갔을 때도 이렇게 가면 그런 뉴스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 걸로 취합해서 여러분 걸로 정보를 바인더화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실무 나가신 공인중개사들이 보면은 그런 어떤 큰 틀을 잡지 않고 맨날 물건만 쳐다봐 이렇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도 모르고 그럼 정말 힘들어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셔도 정말 살아있는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보면은, 예, 그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때 세율은 여러분이, 예,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자, 거기 이 문구가 하나 있네요. 표준세율 여러분 두 번째 문단, 384쪽 보세요. 384쪽. 1번 표준세율에 거기 두 번째 즉 양가로 1번 부동산 등 위 바로 위 표준세율 본문 보세요. 표준세율 본문 거기 보면 이 경우 밑줄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죠. 자, 동그라미 뭐죠? 큰 거를 세액을 하라. 이거 놓치면 안 돼.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자산에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는하다.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는하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예. 높은 세율 적용하는 얘기죠. 자, 그럼 부동산 등 봅시다. 부동산 등. 자,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 시험은 예외에서 나오거든요. 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요이 땅 해갖고 몇 프로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기본세율이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이때 양도소득세는 요 누진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이다. 이게 제일 낮은 세율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맞는 게 유리한가? 누진세를 맞는 게 유리한가? 왜? 얘는 6%도 출발하니까 6%짜리 적용될 수도 있고 15%짜리 24%, 35%, 38%, 40%, 40%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 출발해서 그래서 42%까지 7단계로 가는 거죠. 얘가 제일 낮은 세율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세율을 맞아라, 여러분? 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가능하면 누진세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무슨 대상이면 예외 대상. 그럼 이 예외는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무겁게. 중과 목적이죠. 중과. 중과세야 중과세. 그러니까 원칙보다 세율이 높은가 낮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실 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예외 첫 번째 바로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미등기 양도 몇 프로? 70%죠. 제일 높죠. 제일 높은 겁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국세 체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두 번째로. 얘보다 더 높은 게 있어. 70%짜리보다 더 높은 게 있어. 두 번째 우리나라 국세. 우리나라 국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야. 얘보다 더 높은 짜리가 하나, 더 높은 게 하나가 있어. 몇 프로짜리가 있어? 90%짜리가 있죠. 90%짜리. 90%짜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몇 프로를 조치한다 그랬죠, 여러분? 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부가세요?
얘는 부가세가 아니죠. 독립세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독립세지만 항상 얘는 뭘 쫓아간다.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지방세로 때린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지방소득세죠. 이름에서 느껴. 아, 얘는 소득세에 대해서 10% 때리는 지방세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10%죠. 그럼 제가 아까 90%짜리가 제일 높다 그랬죠. 왜 100%가 아니냐? 100%면 110%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제일 높은 세율이 90%가 되는 거야. 그러면 90%대 10%는 9%가 줄이니까 몇 프로? 99%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실명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받을 때 은행 등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데 뭐로 받으면 비실명, 가설인 명의로 받았다. 그럼 그때는 90%.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바로 얘야. 짠짠. 나 70%. 두 번째 높은 거죠. 그러면 더하면 몇 프로 되는가? 77%죠. 이거는 세금은 여러분 정말이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떠들어봐도 여러분의 피부에 안 하다. 일단 뭐 해봐야 돼? 맞아봐야만 아이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세무사 찾아가는 거야. 이제 세무사님 살려주시옵소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냥 그때 끝났어 이미.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세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사후적으로 결정이 돼?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 사전적으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고 그 조언대로 액션을 취하지. 먼저 내가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세무사 아니라 세무사 할아버지 찾아가도 그건 어쩔 수 없어. 픽스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래요. 저한테도 상담을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다 뭐 한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와. 해놓은 다음에. 주택 양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줄여 못 줄여?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항상 세금에 관한 의사결정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결정입니다. 사전적. 그래서 미등이라도 피해야 되죠. 두 번째 나쁜 놈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 일단 이름부터가 다 나쁜 놈들이잖아. 하나는 미, 하나는 비. 자,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적으로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 가셔야 한다고요? 10% 포인트 할증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각 단계별로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10% 포인트를 더하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몇 프로 출발하는 게는 16%부터 출발해서 52%까지 가는 거죠. 어이, 크죠? 단계별 10% 초과되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민계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네. 세 번째. 민법 걸리면 여러 그냥 술 먹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돼. 민법 뭐 어떻게 했다가 걸렸다? 그냥 용서해줘. 뭐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개가 돼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져. 한번 용서해줘. 그럼 다 용서해줘. 개가 될 수 있어. 그래, 우리나라는. 뭔 나라가 이래? 술 먹고 그랬다면 이해를 해준다고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거 정말 잘못했죠. 그럼 피해자는 어디 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 생각하지. 피해자는 어디 가서 구제받냐고.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그 왜 그러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 술을 먹어서 그래요. 진짜 농담 아니야? 법 만드는 사람들 술을 먹어. 엄청 처먹어요. 처먹기도. 그것도 비싼 데서. 참네. 서민들이 그냥 소주나까지 지들은 양주에다가 그냥. 자, 또 흥분했다. 누진세대 몇 프로 더 한다고? 10%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입주권. 이거 딱 생각해요. 저거 아파트 당첨권 생각하라고 그랬죠? 특히 주의하라. 뭐는 제외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그래서 얘들은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몇 프로 때리는 거 여러분? 50% 때리죠? 다만 이 50% 적용 대상에 뭐는 제외한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는 거죠. 제외. 그래서 요것만 입주권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아니면야 1, 2, 3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뭘 따지는 거 이제 보유 기간이죠. 보유 기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한번 딱 한번 외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일단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하죠. 그래서 변곡점이 우리 세율 적용할 때 변곡점은 1년과 2년이 변곡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신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 양도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 때,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양도소득에서 항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이 다녀? 이게 딱 한 군데에서만 찢어지죠. 어디서 찢어졌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는 항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꼭 같이 다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왜? 부부니까.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찢어졌죠.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때는 뭐만? 부동산만 공제받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거기만 찢어지고 나머지 꼭 같이 다녀. 양도세. 왜? 부부니까. 그럼 이때 1년 미만 몇 프로고 여러분?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제일 낮은 세율, 무슨 세율 적용받는 거야? 누진세율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결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제일 낮은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슨 세율을 받는 게 몇 년 보여야 하는가? 2년. 이걸 여러분이 딱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때 양도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거나 보면 조합원 입주권, 주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자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주택이니까. 그래서 주택은 이해가 가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왜? 조합 입주권 뭐로 본다고 했어?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같이 다니잖아 항상.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 부동산도 무겁게 간다?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1년 미만 남들 몇 프로 맞을 때? 50% 맞을 때 얘는 40%로 맞는 거죠. 40%. 그죠? 그러면 요 주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상만 보여주면 1년 이상만 보여주면 뭐가 가능해? 누진세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가장 낮은 세율로 적용받기 위한 보유 기간 최소 몇 년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고객님, 지금 보유 기간을 보니까 11개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0일 더 연장합시다. 연장하면 뭘로 가는가? 1년 이상. 그럼 벌써 몇 프로 차이 나? 10%가 차이 나잖아, 10%. 그럼 과표가 1억이면 10%는 얼마 되는가? 1,000만 원이 여러분. 양도세는 워낙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율 1%, 2%, 3%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벌려고 그래봐. 몇 개월 치야 그러면 1,000만 원이 벌려면, 씨. 같은 지금 계약서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큰 거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죠. 자, 잘했어요. 일단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지금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봤었죠? 빠진 게 뭐야? 기타 자산. 얘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죠? 기타 자산은 뭐랬죠, 여러분?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무슨 세율? 누진세율입니다.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보유기간 불문. 얘들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마지막에 뭘 따졌지만 보유기간 따졌지만 기타 자산 묻지 마야. 그냥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누진세율이죠. 이게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기타 자산은 나오지 않겠죠?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시설물 이용하고 이렇게 나오지 기타 자산은 안 나와.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 골프 회원권이 나왔다. 그러면 아하, 뭐구나, 기타 자산이구나. 그럼 무조건 뭐다?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385조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거죠.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조정 대상 지역이죠. 아, 서울 해당이 돼, 안 돼? 해당, 서울, 하남시 다 조정돼. 그럼 당장 실무 나가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집에 가시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한 데 있으면 들어가서 이거 물어보라고. 공인중개사님,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는 이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뭐와 주택가 뭐를 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할 것은 주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는 거죠. 뭐로 보니까? 주택으로 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주택 하나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몇 개야 그러면? 두 개죠 뭐. 또는 주택 2개 갖고 있으면 조합은 없다? 2개죠. 자, 요 상태에서 뭐를 양도해야 돼? 반드시 여기는 항상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뭐하지만 포함하지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얘는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얘들은 누진세대 몇 프로를 10%를 할증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얼마가 되면 주택과 입주권 합한 숫자가 얼마 되면 2가 된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얘는 누진세대 몇 프로? 10% 할증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3개 이상을 갖고 있고 조합은 없다. 또는 주택 2개의 입주권 하나 갖고 있다. 또는 주택 하나에다 조합 입주권 2개 갖고 있다. 또는 뭐 주택 2개 뭐 입주권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 되면 여기는 3 이상이 되면죠. 3 이상. 3개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누진세대 몇 프로? 20%포인트를 할증 과세하는 거죠. 무거워지는가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 대비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무 나가면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를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조정 대상전에 몇 주택이라더라도 2주택 이상이라도 중과 대상에서 뭐하는 주택이 있다고? 제외되는 주택들이 이걸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실무 특강으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세법하고 실무 세법하고는 달라요. 갭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시험에 대비해서 중요한 거 했지만 실무 나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실무 나가면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이거야. 이거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내가 지금 서울에 주택 2개 갖고 있고 뭐 딱 조합은 입주권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걸 양도했느냐. 그럼 이 주택을 양도해 이게 무조건 중과 대상이 아니야. 아니 다 파괴해야 되는 거야 다. 그럼 우리 시험에 붙고 나서 실무 특강에서 봐요. 예. 됐어. 일단 급하니 여기까지 합시다.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386조. 주식이나 파생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예, 저는 뭐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387쪽이 특례서 2번. 여기 또 실무 나가면 적용 대상인데 뭐 시험에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 양가로 1번 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 지정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서 밑줄 뭐 비사업용 토지.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데 요즘 하도 시험이 말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이걸 왜 물어봤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문제도 막 나와 시험에. 그냥 시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양은 좁아져 넓어져? 점점 넓어져. 공부 양은 진짜 점점 넓어져. 옛날에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지금 보라니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소득세법상 어디? 투기지정지역. 소득세법상 투기지정지역 안에 있대. 자,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기지정지역은 요거는 소득세법 규정이야. 투기지정지역 안에 뭐가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있대. 그러면 잠깐 보세요. 저기서 비사업용 토지면 어디 있느냐 묻지 않고 무조건 누진세대 몇 프로? 10% 포인트 할증 과세가 됐죠. 그래서 일단 비사업용 토지면 무조건 누진세대다가 몇 프로? 10% 포인트 할증 과세야 되는 거야. 10% 포인트 할증 과세 된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얘가 어디 있다는가? 투기 지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10%포인트를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럼 결국 몇 프로 더하는 거야? 누짓에다가 20%. 그럼 결국은 얘는 출발점 몇 프로부터 26%도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까지 가는가? 62%. 이래도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말로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실무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어디 안에서 투기 지정적인 무슨 토지 양도하면 비삼용 토지 양도하면 이분은 아작 나는가? 이 말 들으면 이 사람 양도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도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실무에서 나가면 직방으로 일어난다는 게 바로 우리 잠깐 어디 보시냐면 기본서에 절대 여러분 실무 나가서 부동산 세법책은 절대 교재 버려서는 안 됩니다. 328조 와보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시면 나중에 전문가답게 법률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전문가냐고 임명을. 자 329쪽 보세요. 그럼 거기 뭐 있어요? 조정 대상적 있고 투기 가열지구가 있고 투기적 있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이건 지금 이 책을 쓸 당시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변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 대상적과 투기 가열지구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택법 규정이랬어. 주택법. 그리고 그 밑에 제일 적은 게 뭐야? 투기적. 요거 어디 규정됐어? 소득세법 규정했어. 그래서 현재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적은 자 거기 밑줄 강남 서초 송파 밑줄 3구죠? 3구잖아. 네, 무조건 투기를 일단 강남 3구 무조건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럽게 뭐가 들어왔어? 강동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강동도 이제 우리 어디랑 놀고 있다? 강남 3구하고 놀고 있다는 거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강동 구민 여러분. 거의 참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러다 요즘 개발 호재가 있는 어디?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는 뭐죠, 여러분, 여기? 왕십리, 성수동, 재개발, 재건축. 마포, 거기 또 새로운 주거지역 형성되고 있죠? 공릉동, 아이언동, 옛날 거들떠 보들떠도 않던 그런 후진구. 거기다 이제 양천구, 뭐가 들어와, 이제 영등포, 강서. 요즘 강서 저쪽 화곡동 이런 데 신도시 막 드러났어. 그래서 막 올라간대죠. 그리고 빠짐없이 나오는 뭐가 있어 마지막? 세종시. 여기 우리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이야. 그러면 이 투기 지정자 안에 뭐가 있으면 비삼용 토지면 얘는 몇 프로 할증가세요? 20% 할증가세요. 무서운 거야 여러분. 전혀 안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나중에 실무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됐어. 거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88조 잠깐 여기 봐야 되겠네요. 388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88조. 자, 우리 1, 2, 3이 아니면 마지막 뭐 따지죠? 보유기간 따지죠? 자, 이때 보유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거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밑줄 쳐 있나요? 밑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이게 대원칙이죠 뭐. 근데 그 밑에 양가로 1, 2, 3이 있죠? 무슨 규정? 예외 규정이죠. 이 중에서 우리 딱 몇 번만 보면 된다 했어? 1번과 2번만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상속 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요? 비상속인의 당취율이죠. 우리 아까 했었죠? 상속일 때 원래는 언제지만 상속 개시지만 세율을 적용할 때는 바로 비상속인의 당취율이죠. 그 다음에 양가리 보면 또 나왔네요. 뭐 증여 2월 과세. 그럼 그때는 역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인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제가 389쪽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놨죠.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거기 이제 389쪽, 미등 양도. 올해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390쪽 보시면요. 역시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고 넣었죠? 별표 하나, 여기만 보시면 돼요. 미등 양도. 그래서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 391쪽 보세요. 여름 바로 이거죠. 아까 여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지단 뭐 중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391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거기 1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다음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1과 밑줄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을지는 알아서 묶고. 그래서 결론 1번부터 몇 번까지는 11번까지 하는 주택은 다 저거나 뭐라고 적어야 돼? 중과 재배 주택입니다. 중과 재배.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걸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과는 어디서만 적용하는가? 조정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할 때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파악 순서야. 그리고 이제 뭘 따져야 돼? 주택수를 따져야 돼. 주택수. 이때 주택수 따질 때도 아까 양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중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주택수 계산할 때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실무 나가서 하기로 하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어디 가시느냐. 397조. 양도소득세 중과된 여기는 뭐죠? 몇 주택? 2주택 범위 판다는 거죠. 2주택. 역시 제외되는 것이 거의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10. 여기 중과 제외 대상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400조.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뭐 나왔죠? 비사업용 토지. 그럼 여러분이 결국은 실무 나가셔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뭘 빼야 돼? 이걸 빼는 작업을 사전에 해야 돼. 뭘 빼는 작업? 비자.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돼? 사업용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하고 그냥 비로 나가면 세금이 왕창 때린단 말이야. 제가 뭐 조금 시간 걸릴 텐데 2년쯤 몇 년에 2, 3년 됐나요? 성남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합격하자마자 공인중개사 개업하고 오셨는데 제가 책을 쓰느라고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까지 쫓아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어떤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를 누군데 이분이 여러분 그 양재동 그쪽 옛날 양재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화훼단지였어. 화훼단지.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게 막 지금 철거되고 보상금 받고 막 나오는 과정이야. 자, 이때에 이러한 토지를 화훼단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하나를 물건을 내놨어. 좀 토지 현금 필요하다고. 이분은 이거 지금 하나 물건 잡았어. 그래서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요 한 건만 작업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모든 임야 자기가 다 잡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물주들을 알고 있어갖고 이분은 여기다 목숨 걸어서 개업한 첫 해. 그래갖고 급해갖고 저한테 쫓아온 거야. 중앙도서관까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찡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작업을 못해요. 누굴 개입해야 돼? 세무사 개입해야 돼. 세무사가 사전 작업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 아는 후배 세무사와 같이 이걸 작업 들어가고 드디어 뭘 빼고 이걸 빼고 양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죠.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요 세무사한테 세금을 줄인 거에 20%를 성공 사례로 줬어요. 줘야 돼. 세무사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세무사는 중개 수수료도 기장 수수료 그런 거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노가다야 완전히. 기장 수수료는 세무사 먹기 힘들어요. 뭐 해야 돼? 컨설팅 세금 줄이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성공하면 승소하면 성공 보수 받죠? 똑같아요. 세무사도 공인회계사도. 내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면 줄여준 금액이 20, 30% 수수료 달라는 얘기야. 줘 안 줘? 줘야 돼 여러분. 재벌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100을 얻기 위해서 뭐를 쓰냐? 20, 30을 쓴다고. 이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 돼요.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를 얻기 위해서? 100을 얻기 위해서 얼마 쓰는가? 20, 30이라는 비용을 쓰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뭐가 보여? 요것만 보이죠. 나가는 돈만 보이죠.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 돼요. 저는 물론 이것만 보이죠.
사람이 졸아갖고. 여러분 나중에 사업에서 크게 벌려면 여러분이 크게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요 잡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바등바등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너한테 쓰냐? 내가 왜 특강을 왜 듣냐 시켜. 이거 특강료가 얼만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잡고 있느라고 더 큰 걸 못 잡는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크게 보십시오. 크게. 특히 부동산은 대국적 기질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부동산 성격에 대국적 기질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돈을 벌어. 그래서 부동산 소심한 사람 돈을 못 봅니다. 소심한 사람은 그냥 직장인 하는 게 나아. 넘어가세요. 424쪽.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406쪽. 신고 납부 갑시다. 다 왔다. 아, 고생했다. 제가 고생했죠? 자, 신고 납부 갑니다. 이미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죠?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야, 정말에 여러분, 부동산에서 여러분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대국적 기질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아, 나는 어떤 물건을 볼 때 크게 못 본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부동산. 자, 신고 납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뭐, 다 아시는 거. 자, 결론. 저는 뭐, 시험에 나면 당연히 어디야? 예정신고죠. 뭐, 별로 3개. 그러면 예정신고에서 정리할 건 3가지죠, 뭐. 첫째 뭐죠, 여러분? 신고 대상자. 두 번째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 이미 이거 다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신고와 납부가 뭐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물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고 기한입니다. 별표 3개. 신고 대상자 별표 하나. 그리고 요즘은 여기죠. 분명히 여기입니다. 별표 2개. 왜냐면 사실 요 신고 대상자나 신고기는 전통적인 옛날 초창기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장난칩니다. 장난은. 자, 요거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406쪽 보시면요. 예정신고 의무자 있죠? 확인할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예정신고 의무 있어 없어? 있죠. 다음은 주의사항 거기 밑줄 하나 밑주십시다. 뭐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가? 저거 주식과 부동산과 주식이죠. 셋 중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이 셋 중에서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있는 거 뭐다?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이죠. 이때 시험은 이게 나오죠.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뭐가 발생해도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여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신고 기한이랬죠, 여러분. 자, 매니 보세요. 407쪽 매니. 박스. 별표 3개짜리죠.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옛날 문제와 지금 문제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옛날 문제는 이거죠. 양돌이 속한 달에 말부터 매달 이내 2개월 이내. 그래서 이 문구로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죠. 양돌이 속한 달에 무슨 날 기산점이야? 말일. 말일이 이게 바로 예정신고하는 납세무 성립일이죠. 적어놔야 돼. 말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그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하라는 얘기야?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말일 기준이야? 말일로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죠. 양도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오늘 며칠이야? 6월 22일? 예, 좋아요. 6월 22일 날 부동산 양도를 했을 때의 예정신고 기한은 8월 말일까지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나와, 그냥. 옛날처럼 2개월 이내다 3개월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그냥 특정했다. 이것도 보기 1번으로 하나 나오는 거야.
문제 하나가 아니라 보기지문 하나서 6월 20일 양도경과 예정신고는 8월 30일이다. 이렇게 슬쩍 뚝 던져놓고 가. 그리고 맞았냐? 틀렸냐? 물어본 적.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2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구. 자, 여기 조건부 했죠? 어떤 조건이야? 허가 전 대금 청산. 이 민법에서 다 배우셨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거 2번. 자, 양도일은 언제인데? 6월 22일인데 그에 따른 거래 허가를 받은 거는 7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연결시켜서. 그래서 6월 20일 날에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의 매매는 언제 받았다고? 허가는 언제? 7월 2일. 그럼 이때 예정신고일은 언제냐? 그 얘기야. 그럼 언제가 되는가? 예 기준이야? 예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다. 허가일. 그럼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9월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3번. 3번은 이 1번이 이게 무슨 증여면? 부담부 증여이면. 이거죠, 뭐. 이게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6월 22일 날 양도한 것이 뭐다고? 부담부 증여다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일은 언제냐고? 언제야? 이때는 몇 월이냐? 3월 이내니까 언제 되죠? 9월 말일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증여세 신고 기한.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정 신고 기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이제 예전 같으면 거기 책에 있는 박스를 열심히 외웠죠. 박스를 열심히 외웠지만 요즘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 원칙과 그다음에 예외. 사례로 물어보면 되죠. 뭐 말장난 칠 필요 있겠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 어디 보시냐면은 409쪽 갑시다. 409쪽. 자, 그러면 첫째, 이러한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다 봅시다. 납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따는 요거는 딱 하나. 예정 신고 기한 내 이러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별도의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세액공제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냥 네가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 혜택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했어. 모처럼. 그 복습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 치킨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지 말라고. 공부했으니까. 왜?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게 나오죠, 시험에는. 자, 신고 안 했답니다. 예정 신고에 신고 안 했대. 그럼 뭐 때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리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무슨 신고? 과소신고. 그럼 이때는 과소신고해서 몇 프로? 10%. 예. 자, 납부 안 했다. 납부 안 했거나 또는 적게 납부했다. 그럼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자, 올해 하루당 얼마? 10만 분의 얼마? 25 곱하기 납부지연 뭐야 여러분? 일수.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요즘 여기까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별표 2개짜리죠. 이게 별표 3개짜리는. 난 정말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인생이 아마 펼쳐졌을 텐데. 우리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해갖고. 자, 되셨나요? 예. 요거 꼭 적어놔야 돼요. 어디서 다시 또 연결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여러분 40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 여러분 우리 양가로 2번에 무신고, 가소신고, 가산세, 감면 양가로 2번 있죠? 찾았어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409쪽에 양가로 2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고를 안 했어.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뭐 때려? 무신고, 가산 20% 때렸죠?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때렸어요? 10% 때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때에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까지 안 했던 놈이 이제 문제는 뭐냐?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에 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서 확정신고 때 뭘 했더냐, 여러분? 신고를 했다. 지금 그 얘기야. 언제는 안 했지만 예정신고 때는 안 했지만 언제는 했다고? 확정신고 때는 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요게 바로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이해하셨어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뭐야? 신고를 했다. 당초 신고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어. 당초 신고, 예정 신고 때 안 했으니까 뭐 때려서 무신고 가서 몇 프로? 20%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확정 신고 때 요거에 대한 신고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안 했지만 언제 했다는 얘기야? 확정 신고 때는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한 거는 했죠. 다만 시기가 늦어졌지. 네, 그래서 그래도 기특하잖아. 늦었지만 자기가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 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에? 20%에 몇 프로를? 50%를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럼 결론. 이때 적용하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만 때려줄겠다. 그 얘기야.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 늦었더라도 하라. 늦었더라도 하라. 그럼 그거 한 거에 대한 뭐는 주마? 보상은 해주겠다. 그 얘기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자, 이제 요거 갑시다. 요게 이제 우리 2번이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당초 예정신고 때 무슨 신고했어? 과소신고를 했어. 그런데 그 과소신고분을 언제 때? 확정신고 때 뭐 했대, 여러분? 수정신고를 했대. 쟤들이 신고했다, 그 얘기야. 과소신고한 거에 대해서 확정신고 때 뭐 했다고요? 수정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에? 10%에 몇 프로를? 50%를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럼 결론.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5%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조건 낼 때까지나 일수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은 없습니다. 얘는 별도의 감면은 없다. 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내는 날까지 일수 하루당 10만 분의 25가 부과되는 거니까 별도의 뭐 이거 했니 안 했니 납부했니 안 했니에 따른 감면은 별도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감면은 뭐일 때마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만 있을 뿐이죠. 거기에 바로 여러분 양가로 2번.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촉을 좀 바짝 세워놓으세요. 여기다가. 저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답을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답은 저는 요쪽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예,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10조 확정신고 합시다. 확정신고. 확정신고가 답으로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 나오기는 나오는데 답으로 물어본 경우는 없는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확정신고는 결론.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연도 5월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 확정신고 의무자 갑시다. 별표 하나. 확정신고 의무자. 자,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 의무자죠. 즉 한마디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 뭐 해야 되는가? 확정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 자 밑줄 갑니다. 과세 표준이 뭐야? 없거나 뭐가 발생했어? 결손금이 있어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그래서 적용한다. 그럼 출전 이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생유 그러면서. 자, 이때 확정신고 의무자 양가를 2번을 보세요. 근데 나는 양도를 할 때마다 뭘 했어? 예정신고를 했다. 밑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 밑줄. 그래서 나는 뭐 할 때마다
양도할 때마다 뭐 했어? 예정 신고 다 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냐 그 얘기야. 그러면 밑줄 아니 안 와도 좋다. 그래서 밑줄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양거래 위반의 원칙이야. 양거래 위반의 원칙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뭐죠? 동그라미 1, 2, 3 저거 묶어 예외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뀌는 거죠. 의미 잡으세요. 그래서 특히 시험에는 1번과 2번이 나올 거야 아마. 1번과 2번. 1번 당해연도의 밑줄 이게 중요한가? 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그럼 누진세율 적용 대상 항상 무슨 과세죠 여러분? 합산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근데 2회 이상 양도했으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일단 밑줄 쳐 요거 예를 들 테니까. 2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여기 밑줄 쫙 한 줄로 쫙.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한 줄로 묶어야 돼. 이게 뭐죠, 여러분? 부동산 등이죠. 자, 요걸 2번 이상 양도인데 문제는 이 중에 밑줄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 우리 아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달라졌죠? 당초 양도했을 때 기본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후에 비감면 대상을 양도하면서 당초 감면받았던 그 감면돼서 공제했던 기본공제를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비감면돼서 공제하면 세액이 달라지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수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산투세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지면 이때는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해도 된다. 3번도 똑같은 거야. 주식 등이죠. 주식. 다만 요거는 주식에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1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몇 번 양도했는데 2번 양도했는데 그걸 합산하지 않았다. 요거 잠깐 보죠. 자, 여기 토지 A를 양도했습니다. A 토지 양도했어요. 그래서 양도할 때 얘가 세율 대상을 보니까 얘는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뭐 2년 이상 보였다 봅시다. 근데 과표가 얼마인가 봤더니 과표가 1,000만 원입니다. 과표가 얼마요?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때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때리냐면 6% 때려요.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6%입니다. 여러분 잠깐 386조 봐보세요. 386조. 누진세율 구조 이해해야 돼. 자, 386조 맨이 뭐 나왔어요, 여러분? 누진세율 표 나와 있죠? 386조. 표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이 표는 주어져. 이 표는 주어집니다.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가. 다만 이걸 보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가. 그럼 지금 과표가 우리 1단계 얼마? 1,200만 원 얼마래서 6% 했죠? 그럼 지금 제시된 세율이 얼마 나와서 과표가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봐. 거기 세율표 봐. 그럼 몇 단계야? 1단계. 그럼 1단계는 몇 프로 때리래? 6%.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 나왔어? 또 우리는 이게 어려워. 참 어렵죠? 이렇게 어려워. 세법은. 과연 1,000만 원의 6%는 얼마일까? (6일은 6) 얼마야? 자, 어려울 때는 그냥 한 단계 하나씩 가. 60%는 얼마고? 6배. 6%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거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600만 원, 60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릿수 갖고 장난은 안 친다는 얘기야. 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물어보지 1번은 600만 원, 2번은 60만 원, 3번은 6만 원, 4번은 6천 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곱해서 숫자 나온 거 그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자릿수는 안 따져. 자릿수 갖고 장난치진 않아. 우리 공인 중에서 위험이 있지.
개도 안 물어가는 위험이 있지. 60만 원. 그래서 얼마 내면 돼? 60만 원. 근데 올해 또 양도했어. 이번엔 B 건물 양도했어. 근데 역시 얘도 2년 이상 보유하다 보니까 무슨 세율 대상이야? 누진세율 대상이야. 자, 얘는 얼마냐? 800만 원이 나서 가표가. 얼마? 800만 원. 자, 누진세율 표 보세요. 그럼 800만 원이니까 또 몇 프로네? 1200만 원 이하죠? 그 몇 프로대라고? 6%. 자, 그래서 또 어려운 거 나왔다. 아씨, 우리는 이것만 너무 어려워, 정말. 6, 8에 48, 그 다음에 48만 원이야? 4만 8천 원이야? 응? 확실해? 전 몰라요. 예. 동영상 수험생 여러분은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학생이 계산한 걸 맡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60만에서 이게 얼마야? 48만 원.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했어? 48만 원 했어. 잘했죠? 근데 잘 못했다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납부해갖고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들겨 맞습니다. 얘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반드시 무슨 가산해야 돼?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 그럼 과표를 계산할 때는 800만 원이 아니라 누진세율 대상 어떻게 된다고? 합해야 된다고. 그럼 얼마를 계산해야 돼? 1800만 원 계산해야 된다고. 1800. 자, 누진세율 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6%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가네? 15%까지 가죠. 이게 누진세율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200일 초간 1800, 1200까지는 얼마고? 72만 원인가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2단계 가라고, 2단계. 2단계니까 지금 1800이 2단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본 얼마 깔래? 72만 원 깔라며. 72만 원 깔고. 그리고 12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6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세율 때리라고? 15% 세율 때리라고. 이게 누진세율이야. 이 중개업을 한 사람들도 몰라, 이런 거를.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어. 누진세율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근데 그게 또 우리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장점이야.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72만 원 깔고 600만 원에 15%. 아이, 또 어렵다. 6일은 6, 5, 30, 어충, 대충 9는 나왔네? 그럼 90만 원이야? 9만 원이야? 900만 원이야? 설마 900만 원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그러면 얼마, 여러분? 72만에다가 90만 원은 얼마? 162만 원을 신고 납부하면 되는가? 안 되지. 왜? 이미 60만 원 요때 냈잖아. 이걸 빼야죠. 이게 바로 기납부세로 빼는 거죠. 그러면 이때 B 건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세액은 얼마 되는가? 102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102만 원. 근데 얼마 냈으면 48만 원. 이것밖에 안 되죠. 이게 누진세율 위험이죠. 누진세를 하니까 얼마까지 나오는가? 10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 냈으면 48만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세를 과소 신고 납부하게 되죠. 차이가 얼마야? 또 어렵네. 아씨. 102에서 48 빼니까 얼마야? 54만 원을 이 사람은 과소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54만 원에 대한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때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만 분의 25 곱하기 납부할 때까지 일수. 이게 바로 누진세율 적용 자산인데 무슨 과세를 하지 않고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따로 했으면은 이때는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이제 일수 계산해서 가산세 두들겨 맞는 거죠. 납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누진세율 개념입니다.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계산 자체를 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그 누진세율 적용 자산 2배 이상 양도했는데 합산하지 않았을 때에 예, 바로 확정 신고한다는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이제. 됐다. 넘어갑시다. 412조 분할 납부.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편의자는 뭐만 있고 그러면 분할 납부는 있죠. 근데 저거는 그랬죠? 뭐는 없다? 물납 없다 그랬죠. 물납 없음.
자, 분납 대상. 우리 분납 대상 자 비교 정리해드렸죠? 재산세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외우시라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분납 기한 갑시다. 재산세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양도세는 2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3번 분할납부 가능액. 자, 분할납부 가능액은 항상 언제 내는 걸 말하는가? 분납 기한시 내는 금액이라 했죠? 이때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돼 2천만 원 이하면은 얼마?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요즘 문제 스타일 갑니다. 6월 22일 날에 양도를 했어요. 얼마? 6월 20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기는 언제요? 8월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납부액이 예를 들어서 1,500이다 봅시다. 얼마? 1,500만 원. 그러면 나 얼마 초과했으니까? 1,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당초 예정신고 8월 말일 외에 매도 후에 2개월 후에는 언제? 10월 말일이 바로 뭐 되는가? 분납 기한이죠. 그럼 결론, 이때 1,500만 원을 내야 할 양도소득세 납세분은 언제 한 번 내고 8월 말일 날에 한 번 내고 언제 10월 말일 날에 한 번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분납 기한 10월 말일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얼마? 500만 원이라는 얘기야. 500만 원. 이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500만 원이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이란 얘기야. 이하야 이상이야? 이하. 최대 500만 원까지죠. 그러면 당초 예정 신고 때는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이야 이하야? 이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1200을 내고 이때 1300, 이때 300을 내겠다 인정받아? 된다고 상관없어. 많이 내는 건 괜찮아. 당초 기한에. 근데 이때 500을 내고 이때 1000만 낸다? 이럴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절대 나중에 내는 금액이 클 수는 없어.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 그러면 어떤 거 찾으면 되냐? 나중에 내는 금액이 큰 것만 찾아내면 돼. 이럴 수는 없어. 됐어 여러분. 끝이야 뭐. 자, 그 다음에 413조 결정과 경정통지. 예, 뭐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414조 추계조사 결정 경정 있죠? 예, 거기 1번과 2번 잠깐 보죠. 추계조사는 언제 하는 거냐?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뭐 없거나 뭐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미비가 되거나 2번 장부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에 또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춰 뭐 밑줄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이럴 때 뭐를 사용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양도자가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이때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 뭐야? 매감 환기. 이때 3번 환은 무슨 가액을 추계할 때만 취득 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였죠. 따라서 환산가액은 양도가를 추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거기 2번이 나와 있죠. 박스 밑에 2번.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에다가 어떻게 하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안분한 거죠. 됐죠 뭐. 그 다음에 416쪽 가시면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나와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건 우리가 조세 총론에 했던 거고. 그래서 417쪽에 별표 하나, 3번 환산가액 적용했던 가산세, 이게 별표 하나 분명히 표시하는데 이거 작년 신설되자마자 작년에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자, 같이 갑시다. 1번 거주자가 건물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 5년에 해당 건물 양도, 이게 밑줄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환산가액을 뭐 취득하라는 경우, 이거는 양도체계에 나와 있어. 예, 그러면 이때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뭘로? 양도소득세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요약집에는 양도차익 계산에 나와 있다고.
예, 양도차익 계산에 밑에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작년 이게 신설되자마자 고에 곧 작년 곧바로 나왔네. 그러면 올해는 또 나오면 이제 올해 계산 문제 나오겠죠. 자, 보세요. 첫째 이거 조건 건물 신축 후죠.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할 때는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건물 신축했을 때만 적용한다니까. 그 신축 후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돼, 여러분? 5년 이내 양도죠. 5년 이내 양도. 5년 이내 양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and 두 번째 조건 갑니다. 양도책은 그 뭘로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실가죠. 근데 요놈은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을 계산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책을 계산했다 그 얘기입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책 계산했다고. 그러면 이때는 결론, 이때는 페널티 부여하겠다는 얘기야. 페널티.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해당 환산취득가액에 몇 프로를? 5%. 큰 거야, 작은 거야, 여러분? 이거 큰 거야, 큰 거. 환산취득가액이 억 단위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 합시다, 5억 원. 그럼 5억 원에 5%, 또 어렵네. 5억 원에 5% 얼마? 5, 25. 얼마야? 2,500만 원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생돈 2,500이 더 날아가는 거야. 안 무서워? 무서워야지. 어이, 참네. 하긴 뭐 맞아보기 전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무슨 가액에? 환산가액 몇 프로를? 5%. 뭘로 때리겠다고? 뭘로 때리겠다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그 혜택을 주는가? 이건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왜 그러냐면 이놈이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을 계산하면은 그거로 계산한 거와 환산 취득가로 계산한 걸 비교한다고. 그때 오히려 환산가 양도책이 적더란 얘기야. 그러면 실가가 있어도 실가 증빙 서류가 있어도 실가로 안 해. 그걸 뭘 하는가? 환산가로 한다고. 사실 이런 거는 세무사들 다 그렇게 조정해줘. 세무사들 해주지. 일반인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렇게 조정해준다. 그래서 양도에 줄이면서 좀 달라. 그러면 돼.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더란 얘기야. 그러면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래서 몰라. 이제 무조건 신축금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 뭘 하면? 환산가는 무조건 실가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환산가 취득가액 몇 프로를? 5%를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봐서 눈 떠.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건 이미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온다면 이거죠.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밑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때리겠다, 따르겠다. 때리겠다는 얘기야. 때리겠다. 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을 때느냐? 왜냐면 양도책을 조정하고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출제는 말장난 칠 거야. 그럼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 그거만 봐주시면 돼. 됐어요? 다 왔어. 그 다음에 419쪽. 네.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 국외자산 있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돼. 시험 보기 전에 딱 한 번 보고 들어가면 돼. 그때 정리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외 거 신경 쓰지 마. 빨리 국내 거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씨. 국내 거도 안 대놓고서, 이씨.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론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예, 문제풀이 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오시기 전에
예. 여러분 요약집을 보시거나 기본서 보시거나 아무거나 하나 보는 거 좋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기본서가 제일 좋은 거야. 이건 뭐 명백한 부정합성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얘가 완벽하게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 왜냐면 책 이 원고 쓸 때 개정된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약집이 나와 있죠. 요약집은 개정된 게 다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세법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요약집을 가지고 딱 여러분 6월 말 전에 한번 부탁합시다. 여러분 7월 1일 개강되기 전에 6월 말일까지 지금 세법 이틀 좀 배정해 주십시오. 이틀. 한 달 중에서 이틀 좀 세법에 올인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신 건 뭐냐면 노트 필기하신 분이 노트 필기 그냥 쭉 나가는 게 제일 좋은가? 한 놈만 잡으라는 얘기, 한 놈만. 근데 내가 노트 필기한 게 별도 없고 요약집 보겠다. 그럼 요약집을 가지고 보시는데 오시기 전에 기본서에 표시된 거 있죠? 기본서에 표시된 걸 요약집에다 갖다 다 이기해야 돼. 이기하니까 그냥 요약집에 별표 3개 친 거 어디다 요약집에다 별표 3개 치고 다 이걸 이기하라고. 이걸 안 해놓으면 또 7월 달에 또 가서 뭐 해? 또 적어. 그럼 1년 내내 맨날 적다가만 끝나요, 인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음 우리 문제풀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해야 돼. 여기 기본서에 표시된 걸 어디다가 요약집에다 꼭 표시하시고 하루는 지방세 외우시고요. 하루는 국세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하면은 이게 베이스가 돼. 근데 이렇게 한번 몰빵을 안 하고 몰아치기를 안 하고 맨날 진도별로 오늘은 조세 총론, 다음 주는 취득세, 다음 주는 등록면허세, 다음 주는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양육. 이렇게 가다 보면 맨날 갔다 왔다 끝나버려. 기억이 안 나. 즉 취득세 할 땐 취득세가 정리가 됐지만 취득세 나온 순간 뭐 나가기 시작해? 양도세가 막 나가고 있죠. 왜냐면 저장식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니까 밀어내기 시대버리죠. 거기다 등록면허세 들어오면 또 통통통 튀어나오고 재산세 다 오면 결국 남아있는 건 없어. 양도세는. 그럼 또 양도세 다시 헤어져버리면 취득세 막 튕겨나가죠. 그럼 여러분 정말 뺑뺑이 돌아. 그래서 정말입니다. 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집에 있는 거 표시된 거 이기 작업해야 된다 했죠. 그거를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지방세 한번 국세. 그래서 6월 말에 한번 보시고요. 또 7월 말 전에 이틀 배정하셔갖고 역시 또 요약집 한번 이거 이틀 배우시고 또 8월 말에도 역시 한번. 그러면 10월 말까지 최소 4번을 봐 요약집을. 그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월 단위로 한 번씩은 배정하라고 이틀은. 28일은 여러분 민계공중 하라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28일 하는데 이틀은 우리 세법에다 빼달라고. 이틀도 안 빼주면 세법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틀은 빼갖고 하루는 국세, 하루는 뭐 지방세 숙지하셔야 돼.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워야 돼. 그러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요거 4번 이 작업하면 여러분 분명히 감이 맞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13개가 답에 다 손들고 있을 겁니다. 저 이게 쉬워하고 손들고 있을 거다고.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암기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 문제 풀 때마다 또 뭐해? 또 적어. 그러면 맨날 1년 내내.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분명히 요약집에다가 노트 필기 이기해서 작업하시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걸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